자, 교재 22쪽 보세요. 자, 22쪽에 양가로 6분의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녹지 관리 농림 자랑형 보존지역 또는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칠학지구인데,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자연 칠학지구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할 때 씁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할 때 지정하는 것이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는 줄칩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의 칠학을 정비할 때 씁니다. 자, 그렇게 밑줄 치시고, 자, 칠학지구다 할 때 칠학이라는 것은 건물이 두세 채 흩어져 있는 거 말합니다. 자, 여기다 조금 큰 게 우리 부락이란 말 쓰죠. 한 20호 정도 모이는 거. 여기다 좀 더 크면 마을이라 하죠. 한 40호 이상이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건물이 두세 채 흩어져 있는 이 칠학을 정비할 때 지정하는 것이 칠학지구인데, 자, 어느 지역에서, 자, 이런 산림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산소에 가면은 건물이 한두 채씩 흩어져 있죠. 예. 자, 지금은 우리 산에 가면 보기 힘들죠. 예. 옛날에 엄청 많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가 보면은 뭐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바뀔 때 고려귀족 중에 살기 위해서 산으로 다 도망갔죠. 예. 조선시대 때 당파 사업이 밀리면 3대가 멸했죠. 예.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산으로 많이 들어가고, 6.25 전쟁을 났을 때 남도항길도 산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경제개발하려고 보니까 웬만한 산에 제대로 된 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살면서 산림 해소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산을 사진을 보면은 민둥산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럼 나라가 잘 살려면은 산림 자원을 자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970년 들어와서 경제개발하기 위해서 도입하면서 산림 보건 사업을 도입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비기 줘야 되죠. 어떻게? 자, 인근 지역에 여기에다가 마을을 조성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일로 보내야 되죠. 예, 이주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철거시켜서 산림보건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을을 조성하려니까, 자, 여기에 단독주택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이 사람 주택 줘야 되니까. 자, 근린생활시설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 된다. 예. 발전시설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 전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방송통신시설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 휴대폰 써야 되죠. 자, 이런 마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의 용도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래서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을 조성한 여기에다가 뭘 지정하느냐? 칠학지구를 지정해서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이런 완화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조성시켜서 다 이주시켜서 산림보건 사업을 했는데 20년 만에 전국의 산림보건을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중국의 하얼빈이나 저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톡에 여행 가보시면은 북한 상공을 지나갑니다.
민항기가. 예. 그래도 이제 갈 때 한국 국적기 안 타고 중국 국적기나 자 러시아 국적기 타면은 노골적으로 북한 상공을 넘어갑니다. 그럼 밑에 낮에 보면 다 보여요. 휴전선까지는 남쪽은 예 푸르죠. 갑자기 항토색이 돼요. 예, 그만큼 살림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예, 지금 북한에는 명산 외에는 다 산림 훼손 다 해놨어요. 뗄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산림보건작업하기 위해서 이 칠학지구 제도를 도입해서 저런 목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상 허용되지 않는 건물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 완화해서 마을 조성할 때 쓰는 것이 칠학지구다. 이렇게 하시고. 자, 7번 개발진흥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는데 이 기정돼도 건축물 용도가 완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는 엄격히 따지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첫 번째 해당 용도지역상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가 없을 때가 있고 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진흥지 지정할 때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용도가 없을 때는 용도, 건축 용도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완화시켜야 돼.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 앞에 완화된다고 배웠죠? 완화해줘요. 자,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개발진흥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용도는 있으니까 용도는 완화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완화시켜서 특정 목적 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강원도 가면은 여기 설악산이죠. 자, 여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곳에는 호텔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상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호텔 못 들어갑니다. 위에 해당돼요. 그럼 해당 용도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 정한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호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도 어떻습니까? 완화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완화를 합니다. 예.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어느 농촌 지역이에요. 강도 흘러가고 여기에 농지가 있는데 여기 홍수가 나서 싹 썰어가 버렸어요. 네. 농지로서 가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뭐 가공공장 같은 것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기에 가공공장을 지으려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이 여기에 20%고 용적률 80%밖에 안 되죠. 이럴 경우에 용도지역상 가공공장은 들어갈 수 있도록 돼가 있어요. 생산관리지역에서. 그럼 여기도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버려요. 지정하면은 가공공장은 생산관리상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공공장은 들어가는데 이럴 때도 개발진흥 지정해요. 지정해서 주어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합니까?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도 이런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개발지능지로 지정하는 형태는 저런 형태인데 종류는 5가지입니다. 주거개발지능지구라 되어 있죠.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씁니다. 이 기정되면은 주거와 관련된 시설 용도를 완화시키고 건폐율 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는데, 자, 이 정도면 공업시설이나 유통물류시설 같은 게 완화돼 들어가서 개발합니다.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가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는데, 관광 휴양 관련된 시설들 용도가 완화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설악산 같은데 이런 목적으로 지정하죠. 그래서 관광 관련된 호텔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쓰고,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 외의 거기에 동그라요. 자, 이런 기능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합니다.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8번에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수리 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데 하살표도 한번 줄치세요. 대통령령으로는 세분 못합니다. 그런데 조례로는 세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떨 때 쓰느냐? 상업지역에 가면은 쉽게 봅니다.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이 허용되지요. 예. 그래서 어느 상업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자, 큰 도로도 있고, 도로가에 보면은 백화점, 업무 빌딩, 은행 빌딩, 병원 빌딩 같은 게 들어와요. 한 블록 더 들어가면 음식점 들어가죠. 또 한 블록 더 들어가면 유흥주점이나 모텔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도 상업지역인데 여기에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여기도 상업지역이니까 여기에 자,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됩니까? 주거환경 문제 생기죠. 자, 여기에는 애들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주변도 상업지역이니까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애들 교육상 좋지 못하죠. 그럼 이런 부분에 문제 생겼을 때 여기에다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면은 이런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한다? 강화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위락 숙박시설 설치 못하도록 한다 이 뜻이. 이럴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용 사항,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복합적이다는 것은 복합개발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자, 주로 상가 부족 지역에 이걸 지정합니다. 상가 부족 지역에. 자, 여기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반시설도 조성이 되고, 자,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입주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단지만 덜렁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고, 입주하고 나니까 뭐 상업활동, 물건 하나 사러 가도 멀리 가야 되죠.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하면은 자, 여기에 복합 상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시켜 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보시면은 복합 용도지구 지정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으며라고 해놨죠. 그 부분 주의해야 돼요.
작년에 물어봤다 하다가 있죠. 예, 그 올해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용도지역은 지정 못해요. 그럼 또 열심히 외운단 말이에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세 곳에만 지정하고 다른 용도지역에 지정 못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은 왜 안 됩니까?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고급 주택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옆에 마트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전용지역 지정 안 합니다. 자, 준주거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준주거지역은 상업 기능이 들어가 있죠. 지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상업지역은 상업 기능 들어가 있죠.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업지역 중에 전용 공업지역 왜 지정 못합니까? 자, 저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공장 앉은 부지 있죠. 그 사람 사는 곳이요. 그럼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공장만 설치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상가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지정 안 합니다. 일반 공업지역 상가 부족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들어가고, 중공업지역은 왜 안 됩니까? 상업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공업지역. 그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 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전부 다 개발 못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될 곳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용도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돼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 상가 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외울 거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지정 기준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1번, 12번도 자, 5, 6월 달에 보세요. 13번 자 봅시다. 방제지구 의무적 지정 변경.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줄칩니다.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방제지구를 반드시 지정 변경해라 이 뜻이에요.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이 포함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방제를 꼭 지정해야 될 곳은 박스는 1번 연안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줄칩니다. 그 다음에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서 자 지정된 지역으로서 연안 육력에 한정해서 방제지구를 꼭 지정해라.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어느 이렇게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꾸 이제 바닷물로 인해서 육지가 자꾸 침식돼 들어가죠. 예. 자, 이렇게 침식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곳을 묶어서 뭐라 하느냐?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육지와 바다의 경계점 기준에서 이쪽을 연안 해역이라 하고, 자 이쪽 부분을 연안 뭐라 부른다? 육역이라 합니다. 그럼 육지 쪽에 역에다가 뭘 지정하라는 겁니까? 방제지구를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에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줄칩니다.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 피해가 우려될 때도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몇 회 이상 발생이 돼요? 2회 이상 발생이 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용도지구에서 행위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용도지역의 세 가지 제한. 자,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를 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배웠죠. 이 강화 완화한 기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보완 기준이라 했죠. 이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자 건축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자 행위 제한을 배운다는 것은 건축 행위를 제한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이 행위 제한 건축 행위 제한은 뭐를 가지고 합니까? 보완된 기준 가지고 하죠. 세 가지 강화된 거, 완화된 거 가지고 건축 제한합니다. 이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먼저 보완된 이 기준, 보완된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어디에 규정했느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다 규정했느냐? 조례에다가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규정된 것은 여러분 시험에 구체적으로 안 묻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계획에 규정해놓은 것이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법령에 규정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계획에 규정해놓은 것이 자 고도지구와 개발 진흥 지구 있었죠. 이는 행위자 계획에다 규정해 놨어요. 법령에 규정해 놓은 것이 칠학지구라고 앞에서 배웠죠. 이 법령에 규정해. 나머지는 다 어디다 규정해 놨다? 조례 규정해 놨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용도지구에서 행위자 보시면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 용도 종류 규모는 대통령이 제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 뭐로 정해놨다? 조례로 정해놨어요. 자, 박사는 1번 줄칩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까지만 줄치면 돼요. 초과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 자, 고도지구가 정되면은 건축물 높이, 최고 높이 딱 정해주죠. 그 최고 높이를 어디다 정해놨다? 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해놨죠. 계획으로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주는 자 자연칠학주 우리 여기 보시면은 칠학주 같은 경우에 마을 조성하는데 용도 완화시키시는 내용 있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다 정해놨느냐. 자연칠학주는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에 동그라. 자, 집단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및 지정 및 관리가 하는 특별조치 법령에 동그란 이 법령이 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개발진흥지구나 복합용도지구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방화지구는 대부분 조례에 정해놨고 재료만 건축법이고 그 밑에 하살표 그 외 경관지구 관리떠름시고 방제지구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기타 용도지구는 전부 다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조례가 아닌 거 자 계획에 정하는 거는 고도지구와 개발진흥지구 법령에 정한 것은 칠학지구죠. 그렇게 세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 다 조례에 정해놨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4층 이하의 하나다 그게 밑줄 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칠학지구가 법령이 정해놨다 했죠. 요거는 구체적으로 시험에 물어봐요. 자, 마을을 조성하는데 설치를 할 수 있는 용도 완화된 건축물 종류를 물어봅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단독주택 셋째 줄에 거기에 하살표 다음 줄칩니다. 단독주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종 건생, 2종 건생 줄치고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 상가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2종 중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시설 줄치고 창고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줄치고 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자 발전시설까지 이런 시설들이 칠학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다. 마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한 3번 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1회가 놓았으니까 이제 올해 34회쯤 되죠. 한 번쯤 또 놓을 때 됐어요. 예, 시험 내기 좋다. 이래 놓습니다. 칠학주, 자연 칠학주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래서 1번 단독주택, 2번 동물 미용실, 3번 발전시설, 4번 방송통신시설, 5번 자 창고. 그 보면서도 못 맞추네. 그 실제로 시험에 자 시험에 이런 형태로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설치할 수 없는 실제 답은 한 번은 정신병이 나왔어요. 정신병으로 해당 안 되죠? 예, 그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번만 보면 아니어도 그 다음에 놓은 것이 동물 장례식장이 나왔어요. 동물 장례식장 거기 없어요. 예. 그렇게 놓았고, 자 그래서 막 이게 몇 번만 보면 쉽게 답 찾을 수 있도록 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동물 장례식장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산 속에 있어야 됩니까? 도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아파트든 뭐든 이렇게 도심에 애완견 많이 키우죠. 예. 애완견은 인격의 주체입니다. 인격이 있어요. 그러면 칠학주에서 우리 동물 키우죠. 개를 키우죠. 그거는 개입니다. 그건 인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개가 죽으면 그냥 그 뒤에 산에 그게 묻어보면 끝이에요. 그 장례식장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애완견 같은 경우 도심에 장례식장 필요하죠. 예, 애완견 장례식장은 그래서 칠학주에 필요 없습니다. 예. 뭐 그런 형태로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넘어갔어. 이제 거기에 두 번째 동그라미 개발진흥주에서 건축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개발진흥주구는 지정하는 형태가 2가지예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가 없을 때는 용도 완화시켜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건폐율 용역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는 용도 완화시킨 내용을 어디다 넣느냐. 자 거기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주구라고 해놨죠. 그 개발진흥주가 여기에 담깁니다. 해당 용도 지역에 해당 용도가 없을 때 개발진흥 지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왜? 그 계획 속에 완화되는 용도 있죠. 그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가 없는 때는 개발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속에 완화되는 용도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해서 건물을 못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자 계획에 들어가는 완화되는 용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요 밑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가 있을 때예요. 이를 쓸 때는 굳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죠.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그대로 설치하되 그때는 뭐만 완화해 준다?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시켜 준다.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실무를 안 하면 모릅니다. 우리 뭐 여름 두꺼운 그 책을 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구분시켜 붙여. 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아시고. 동그라미 3번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복합용도지구 찾았습니까?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우리 여기 복합용도지가 지정되면은 자, 여기에 복합상가 같은 걸 넣겠어 용도를 완화시켜 준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 용도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자, 1번 줄칩니다. 일반 주거지역 줄치고,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면은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했죠. 어느 지역에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 준주거지역 건축물. 다만 다음의 강목의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준주거지역상 허용되면 들어가되 다음 강목은 제외해라. 줄칩니다. 자,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안마시술소, 관람장, 그 다음에 공장, 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동식물 관리시설, 장례시설 줄쳤습니까? 이런 시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가되, 자, 2종 건생 중 안마시설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동식물 관리시설, 장례시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내기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그걸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자, 거기에는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장례시설입니다. 장례시설 있죠? 장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부터 주의하세요. 그 다음 2번에 줄칩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중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까지 줄치고. 다만 다음 강목의 건축물은 어떻다? 설치 못하도록 제외하는데 아파트 2종 건생 중 단란지 중 안마시술소, 노이자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줘야 될 것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그 다음에 3번에 계획관리지역에 줄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자, 2종 건생 중 일반 음식점, 흑염식점, 제과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언시설업시설 그렇게 줄쳤어요.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추가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것도 외우려면 안 외워지죠? 숙박시설을 주의해야 돼요. 숙박시설. 찾았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복합용도지구는 올해 시험에 또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복합용도지구를 일반 주거지에 지정되면은 준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가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준주거지역 허용되는 것 중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뭐 기억한다? 장례시설 기억해라. 그 다음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중공업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들어가죠?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는 아파트 주의하라. 자,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추가로 건물이 5가지 정도 들어가죠? 그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그렇게 주의해라. 자, 유언시설업시설이라는 건 무슨 시설이 있냐? 우리 유원지나 공 같으면 놀이기구 있죠?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을 하는 걸 유원시설업이라 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혼자 공부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벌써 여기서부터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몽땅 또 외워야 되고, 예, 골치 아픕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죠? 하나씩만 주의하시면 돼요. 장례시설, 아파트, 숙박시설. 그렇게 딱 주의하고 있으면 막상 문제 풀면은 나머지 것도 다 따라 놓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시겠습니까? 예. 자, 4번에
용도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행정한 특례는 문제풀이하고 버립니다.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여러분 시험 16회 때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이 부분을 출제를 할 때 출제 교수가 이 내용을 모르고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엉터리 문제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전 수험생, 응시했던 사람 전부 다 맞다 처리 다 해줬어요. 자, 15회 때 너무 어렵게 내서 데모회 때 했죠? 그 다음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또 데모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출제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해서 재시험 보자고 또 데모를 한 거예요. 다행히 데모 인원수가 너무 작았습니다. 왜냐? 16, 17, 18, 19, 20, 5년 동안에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 가장 쉽게 냈던 데가 5년 동안입니다. 대부분 다 합격했죠. 조금만 공부해도 다 합격했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몇이 안 되니까 데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덮어진 거예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용도구역 갑시다.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게 따로란 말 있죠. 동그라미 위에다 씁니다. 별도 기준 쓰면 돼요. 자, 별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자, 그리고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 위에다 씁니다. 자,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억제 및 촉진을 위하여 그 뜻입니다. 특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억제 및 촉진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 뭐 세 가지가 있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제한은 이것도 강화하거나 완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강화 완화한 이는 별도 기준을 정합니다. 자, 이 별도 기준을 배타적으로 적용시켜서 자, 건축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 별도 기준만 가지고 딱 건축해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별도 기준만 가지고 건축해 하는 데는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 과정을 달성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특수한 이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것만 정식해서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하나는 개발이 억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보호구역 같은 네 가지는 개발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것은 개발이 촉진돼요.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6개입니다. 도시군관 결정이 있어 지정되는 것이 이 4개와 이 2가지 6개예요. 그러면 용도구역은 자, 이 외에 또 없느냐? 있죠. 그건 도시군관 결정 없이 지정되는 거예요.
도시공학 결정으로 지정되는 용도구역도 있고 도시공학 결정 없이 지정하는 용도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뒤에 다음 주에 배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끝나죠. 이게도 구역으로 끝나. 이것도 용도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공학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6가지는 도시공학 결정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25쪽 보시면 종류의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구역에 들어가 있죠. 이는 개발이 어떻습니까? 억제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 입지규제 최수구역 지정 등이나 들어가 있죠. 그거는 개발이 촉진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45쪽 보시면은 거기에 9절에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라고 들어가 있죠. 45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개발이 어찌 된다? 억제됩니다. 촉진되죠. 그래서 다 공통점이 구역으로 끝났죠. 그래서 공법상 구역으로 끝나면 용도구역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실행계획을 통해서 지정되는 용도구역은 이 6개다. 이 6개는 도시공학 결정이 있어야 되죠. 우리 뒤에 다음 주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것은 도시공학 결정 없이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25쪽으로 돌아오시고 거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개발 못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정 목적이 3가지예요. 줄칩니다. 도시 물산 확산 방지 한 가지 목적으로 지면 되고 또 줄칩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여 거기 줄치고 그 목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 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음에 또 줄칩니다.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국방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런 3가지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학 결정으로 지정 변경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개발 제한입니다. 행위자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 제한구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했는데 개발 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들어가 있죠. 거기 별도 기준입니다. 개발 제한구에 적용된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 못하는 곳 이 뜻이죠. 개발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학 결정으로 지정하는데 지정 목적이 3가지예요. 첫째, 도시의 물산 확산 방지다 하는 것은 시가지 연결 방지를 말합니다. 여기 김해시가 있고 여기 부산 강릉시가 있는데 낙동강이 흘러가죠. 이 하루 지역은 옛날부터 여기 비옥한 농토가 많아서 옛날부터 여기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계속 번성을 하다 보면은 시가지로 형성되겠죠. 그러면 김해시와 부산시가 시가지로 서로 연결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럴 때 여기에다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정 목적인 도시 물산 확산 방지입니다. 이 시가지 연결 방지예요. 실제로 이 부산에 구포라는 지명 아십니까? 구포에 가면은 선암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 주변에 이 목적으로 지정해놨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 목적이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해놨죠. 그래서 도시 주변에 있는 대부분 산이죠. 산. 자연상태 좋은 산에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정해놨습니다. 울산 강릉시도 대부분 이 목적으로 지정 많이 해놨어요. 중국 핵심 도시 뒤편에 가면 난막한 산지 있죠. 그래도 이 목적으로 사실 지정해놨어요. 지정해놨는데 그건 다른 이면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는 것은 군부대 주위에 지정한다 이 뜻이죠.
자, 여기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자, 군부대 주위에, 자, 여기에, 자, 일반 건물이 들어오면 보안 문제 생기죠? 들어올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개발을 못 하도록 하느냐. 자, 별도 기준이 있죠. 자, 개발 제한구의 지역 및 특별 조치법, 개특법에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기존의 건축물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건물이 없는 빈 대지에는 신규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건물만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이 없는 빈 대지는 신규 건물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 딱 지정한 순간부터 여기는 건물 숫자가 늘리는 없어요. 딱 지정 당시 상태만 유지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개발은 차단시켜 버리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제한국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자, 1970년대 국토개발, 경제개발하면서 경제개발 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거죠. 예. 이걸 지정하면은 자, 개발한다 못한다? 못하고 또 땅값 떨어지죠. 국가가 경제개발 용지 서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하려면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 제한국이 지정할 테니까 동의하라면 동의합니까? 그래서 명칭을 바꾸죠. 예, 그린벨트라는 명칭으로 바꿉니다. 그때 1970년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은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생각이, 영어에 대한 생각이 좋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 영어 아이가 좋은 거다 찍어라. 색깔도 무슨 색깔? 글쎄, 빨간색 아니죠? 예. 빨갱이란 말이 그 197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위했습니다. 왜? 6.25가 남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그린색이니까 도장 찍습니다. 예. 자, 이 그린벨트를 너무 많이 지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난주 중개업을 할 때, 자, 그린벨트가 매물로 들어왔다. 그러면 살 건지 말 건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정해놓은 거 있죠? 경계지역에 지정한 거 사면 안 돼. 얘는 영원히 해지 안 해줍니다. 자, 산에 산 거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좀 산이 크다. 사면 안 돼. 자, 중국 혁신도시 뒤편에 가면 나지막한 산지 돼 있죠? 그거는 무조건 사야죠. 예, 무조건 사야 되고. 자, 군부대 주위권은? 자, 울산광역시 옥동에 가면 군부대 있죠? 그 주변 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저거 좀 있으면 앵긴답니다. 앵기는 순간 다 풀어주죠. 예, 지가 상승합니다. 자, 도시 밖에 있는 군부대 주위권 사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는 거? 자, 옥동에 있는 것처럼 도시 안에 있는 거. 주변에 건 사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다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풀어줄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우리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사실 이만큼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속도로, 철도, 기간산업 다 닦았죠.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 위에 우리나라 기간산업 공장 다 설치했어요. 자, 울산의 현대중공업, 자, 현대자동차, 모든 기업 부지가 다 옛날에 뭡니까? 그린벨트예요.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겁니다. 예.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갑시다.